안 돼. 죽으면 안 돼요. 폭우가 쏟아지는 밤, 한 여자의 절규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숨 쉬세요. 제발 숨 좀 쉬세요. 김진희 45세. 그녀는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앞에는 의식을 잃은 노인이 축 늘어져 있었다. 진희의 두 손이 노인의 가슴을 필사적으로 눌렀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살아나야 해요. 15분이 지났을까? 박준혁이 가볍게 기침을 하며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에 한 여자의 얼굴이 보였다. 비에 젖어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천사 같았다. 고맙습니다. 박준혁이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진희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곧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박준혁은 실려가면서도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그 눈빛을 진희도 느꼈다. 이상했다. 처음 본 사람인데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었다. 오늘 이야기에 앞서 잠깐 인사드릴게요. 지금 어느 곳에서 이 영상을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까지 따뜻한 마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다음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힘이 됩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오전 7시 서울 외곽의 낡은 반지하 원룸. 김진희가 눈을 떴다. 창문 밖으로 사람들의 발만 보였다. 습기 때문에 벽지가 군데군데 떨어져 있었다. 월세 35만 원짜리 집이었다. 엄마, 일어났어? 20세 딸 한지연이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다. 아침은 늘 라면이었다. 밥을 하면 가스비가 더 나왔다. 응, 학교 가야지. 오늘 1교시 없어. 엄마가 먼저 먹어. 진희는 작은 식탁에 앉아 라면 반 개를 먹었다. 나머지 반은 딸에게 남겼다. 지연은 늘 엄마가 다 먹었다고 믿었지만 진희는 몰래 반만 먹고 남겼다. 한 달 생활비 80만 원으로 두 사람이 살려면 이렇게라도 해야 했다. 오전 8시 진희는 일터로 향했다. 한 서울의 대학병원 분원. 그녀는 지하 1층 청소 담당이었다. 화장실 14개, 복도 200m, 계단 5개 층. 하루 12시간 근무해. 월급 220만 원. 23년 전만 해도 진희는 간호사였다. 군병원에서 일하다 한 남자를 만났다. 박지훈. 부상으로 입원한 군인이었다. 둘은 6개월 동안 사랑했다. 진심이었다. 하지만 지훈이 제대 후 연락을 끊었다. 그때 진희는 임신 중이었다. 출산 후 복직했지만 선배 간호사가 의료사고 누명을 씌웠다. 미혼모가 아이 때문에 정신없어서 실수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병원에서 쫓겨났고 다른 병원도 받아주지 않았다. 그렇게 23년간 청소, 식당, 공장을 전전했다. 오후 8시 야간 근무 시작. 진희는 물걸레를 들고 복도를 닦았다. 허리가 쑤셨다. 무릎도 아팠다. 하지만 쉴 수 없었다. 다음 달 지연이 등록금이 밀려 있었다. 장학금을 받아도 부족했다. 진희 씨, 오늘도 고생이네요. 같은 청소부 언니가 지나가며 말했다. 진희는 미소 지었다. 불평하지 않았다. 딸만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다. 같은 날 오후 6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준혁재단 본사 40층 회장실. 박준혁 72세 준혁재단 이사장. 자산 3조 원. 국내 10대 재벌. 의료, 건설, 유통을 아우르는 대기업 총수였다. 그는 넓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아버지, 오늘 저녁 약속 취소하시는 게 어떨까요?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아들 박지훈 47세. 재단 전무이자 경영실세. 5년 전 이혼 후 아버지를 도와 재단을 이끌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괜찮아. 이 정도 스케줄은 해야지. 하지만 지훈아, 내가 쓰러지면 이 재단은 내가 지켜야 해. 그러니 너는 건강 걱정 말고 일이나 배워. 박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순간 어지러움이 밀려왔지만 티내지 않았다. 최근 혈압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다. 하지만 아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 오후 11시 약속을 마치고 돌아가던 박준혁의 차.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기사 없이 직접 운전하던 그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다. 급성 협심증이었다. 차가 중앙선을 넘었다. 핸들을 잡을 힘이 없었다. 차는 도로 옆 도랑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쿵! 물이 차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박준혁은 의식을 잃었다. 바로 그때 야간 근무를 마치고 가던 김진희가 이 장면을 목격했다. 어머! 진희는 급브레이크를 밟고 차에서 뛰어내렸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그녀는 도랑으로 달려가 세단의 창문을 두드렸다. 안에 노인이 쓰러져 있었다.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문이 잠겨 있었다. 진희는 근처 돌을 집어 창문을 깼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노인을 차 밖으로 끌어내 도로 위에 눕혔다. 호흡이 없었다. 심폐소생술 해야 해. 진희는 두 손을 노인의 가슴에 올리고 압박을 시작했다. 1분, 2분, 5분, 10분. 팔이 후들거렸다. 비에 온몸이 젖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제발, 살아나세요. 한 번만 더. 15분 후, 박준혁이 기침을 하며 눈을 떴다. 진희는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살아나셨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박준혁은 흐릿한 시야로 그녀를 봤다. 천사처럼 보였다. 곧 구급차가 도착했고 그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실려가면서도 그는 그녀를 바라봤다. 누구지? 저 여자는. 일주일 후 박준혁은 퇴원했다. 그는 즉시 그날 밤의 은인을 찾기 시작했다. CCTV 분석, 목격자 조사, 차량 추적. 3일 만에 그녀가 일하는 병원을 알아냈다. 지훈아, 나랑 병원 가자. 무슨 일이세요? 내 생명의 은인을 만나러 가는 거야. 서울 모처의 대학병원. 박준혁과 지훈이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 복도 끝에서 청소 도구를 끌고 오는 여자가 보였다. 낡은 작업복을 입었지만 자세는 꼿꼿했다. 저기요. 박준혁이 손을 흔들었다. 진희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다. 박준혁 옆에 서 있는 남자. 박지훈. 23년 만에 다시 보는 얼굴이었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진희의 손에서 걸레가 떨어졌다. 지훈도 그녀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다. 진희, 김진희, 군병원에서 만났던 그 간호사. 진희 씨?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희는 고개를 돌렸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오래간만입니다. 박준혁은 두 사람 사이의 묘한 분위기를 느꼈다. 두 사람이 아는 사이입니까? 예전에 잠깐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다예요. 진희가 차갑게 대답했다. 지훈은 아무 말도 못했다. 가슴이 미어졌다. 진희 씨, 제 목숨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십니까? 박준혁이 공손하게 물었다. 진희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회장의 간곡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같은 날 오후 준혁재단 본사 35층 전무실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다. 서유진 39세 재단 홍보이사 명문대 출신의 미모까지 갖춘 엘리트였다. 그녀는 10년 전부터 지훈을 짝사랑해왔다. 지훈 씨,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새로 생긴 이탈리안 레스토랑 예약했는데 유진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하지만 지훈은 창밖을 보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진희 생각뿐이었다. 지훈 씨? 아, 미안해요. 오늘은 아버지 일정이 있어서요. 유진의 미소가 굳었다. 그녀는 지훈이 이혼한 후 5년간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늘 이랬다. 거리를 두었다. 회장님 일정이요? 무슨 일이신데요? 아버지 생명의 은인을 만나러 가요. 지훈이 무심코 대답했다. 유진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아버지가 사고 나셨을 때 구해준 분이에요. 유진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지훈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그 여자와 무슨 관계일까? 그날 저녁, 재단 근처 조용한 레스토랑. 박준혁, 지훈, 그리고 진희가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진희 씨,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셔서 당연한 일한 거예요.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진희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지훈은 옆에서 그녀를 훔쳐봤다. 23년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다. 따뜻했다. 실례지만 가족은 어떻게 되시나요? 박준혁이 물었다. 진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딸 하나 있습니다. 지훈의 손이 떨렸다. 컵을 들다 말았다. 그러시군요. 따님은 몇 살이신지. 20살입니다. 대학생이에요. 지훈은 숨이 막혔다. 20살. 남편분은 혼자 키웠어요. 진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지훈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식사 후 진희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지훈은 그녀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봤다. 레스토랑 밖. 서유진이 차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이 그 여자를 바라보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분노가 치솟았다. 저 여자가 대체 누구지? 며칠 후 지훈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진희, 그리고 그녀의 20살 딸. 계산이 맞았다. 자신이 떠난 후 혹시 그녀가 임신했던 걸까?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23년간 연락을 끊고 산 자신에게 물어볼 자격도 없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다. 어느 날 지훈은 병원 근처 작은 식당에서 진희를 다시 봤다. 그녀는 젊은 여자와 함께 도시락을 나눠 먹고 있었다. 지훈은 차 안에서 그 장면을 봤다. 젊은 여자, 20살쯤 되어 보였다. 청바지에 후드티, 대학생 같았다. 그리고 정면으로 얼굴이 보이자 지훈은 숨이 멎었다. 설마 젊은 여자가 웃으며 고개를 들었다. 눈매, 그 웃는 모습, 입꼬리를 올리는 습관.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지훈은 핸들을 꽉 움켜쥐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다. 그저 닮았을 뿐일 수도 있었다. 지훈은 괴로웠다. 알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같은 시각 재단 본사 35층. 서유진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지훈의 행동이 이상했다. 회의 중에도 집중하지 못했고 업무 보고를 받을 때도 멍하니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그 청소부 여자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표정이 달라졌다. 서유진은 10년간 박지훈을 지켜본 여자였다.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진희가 대체 누구지?
서유진은 며칠 전 식당에서 본 장면을 떠올렸다. 박지훈이 진이를 바라보던 그 눈빛. 단순히 아버지의 은인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뭔가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 서유진은 우연히 박준혁 회장과 지훈의 대화를 엿듣게 됐다. 지훈아, 진희 씨 따님이 20살이라던데? 네. 너도 군병원에 입원했을 때가 23년 전이었지? 그랬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준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서유진은 직감적으로 알았다. 설마. 서유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23년 전. 군병원 간호사. 20살 딸.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졌다. 그날 밤 서유진은 결심했다. 확인해야 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의 추측이 맞다면 막아야 했다. 서유진은 사립탐정을 고용했다. 김진희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일주일 후 보고서가 올라왔다. 김진희 45세, 현직 대학병원 분원 청소부, 전직 간호사 23년 전 면허 정지, 가족딸 김지연 20세, 서울여대 재학, 특이사항 미혼모, 23년간 혼자 딸 양육. 유진은 보고서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딸 지연의 사진을 봤다.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지훈 씨랑 똑같잖아. 유진은 오래된 재단 자료에서 젊은 시절 지훈의 사진을 찾았다. 25살 때 찍은 사진. 그리고 김지연의 사진을 나란히 놓았다. 닮았다. 아니, 똑같았다. 설마 지훈 씨의 딸? 유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지훈은 진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23년 만에 찾은 딸과 옛 연인. 유진에게는 기회가 없었다. 안 돼. 절대 안 돼. 유진은 결심했다.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막아야 했다. 어떻게든. 며칠 후 박준혁은 진희를 재단에 초대했다. 감사의 뜻으로 재단 장학금을 딸에게 주고 싶다고 했다. 진희는 거절했지만 박준혁이 워낙 간곡하게 부탁해 결국 재단을 방문했다. 40층 회장실. 진희는 작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낡은 옷차림이 고급스러운 공간과 대비됐다. 그녀는 불편해했다. 회장님, 정말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아닙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셨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따님,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서유진이 들어왔다. 회장님, 서명하실 서류 가져왔습니다. 유진은 진희를 힐끗 쳐다봤다. 그리고 냉소적으로 웃었다. 아, 회장님을 구해주신 분이시군요. 청소부라고 들었는데. 은근히 무시하는 말투였다. 진희는 고개를 숙였다. 유진은 계속 말했다. 요즘 이런 분들 많잖아요. 재벌 구해주고 돈 받으려는. 아, 물론 이분은 아니시겠죠? 유진 씨, 그게 무슨 말이오? 박준혁이 화를 냈다. 하지만 유진은 태어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을 걱정해서 그랬어요. 요즘 사기꾼들이 많아서요. 진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장님,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장학금은 필요 없습니다. 진희 씨. 박준혁이 말렸지만 진희는 돌아서서 나갔다. 복도에서 지훈과 마주쳤다. 지훈은 그녀의 붉어진 눈을 봤다. 진희 씨, 무슨 일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희는 그를 지나쳐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지훈은 회장실로 들어가 유진을 노려봤다. 유진 씨,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죄송해요. 너무 했던 것 같네요. 유진은 거짓 사과를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만족했다. 이렇게 하면 저 여자는 재단에 얼씬도 안 할 거야.
그날 밤 지우는 진이가 일하는 병원을 찾아갔다. 야간 근무 중인 그녀를 기다렸다. 새벽 2시 진이가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나왔다. 지훈이 복도에 서 있었다. 지훈 씨? 진희 씨, 오늘 일 정말 죄송합니다. 유진 씨가 너무했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그런 시선. 진희는 담담하게 말했다. 23년간 미혼모로 살며 무수히 들었던 말들이었다. 진희 씨, 저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뭐요? 따님이요? 지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진희는 고개를 돌렸다. 묻지 마세요. 이제 와서 알아서 뭐 하시게요? 하지만 23년 전에 물어보셨어야죠. 그때 연락하셨어야죠.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진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진희는 청소 도구를 끌고 지나갔다. 지우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를 바라봤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박준혁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다. 아버지, 저 23년 전에 진희 씨를 만났었어요. 군병원에서요. 6개월 동안 사귀었는데 제대 후 아버지가 정략 결혼을 시키셨잖아요. 그래서 연락을 끊었어요. 박준혁은 충격을 받았다. 지우는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우연히 진희 씨랑 딸을 보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DNA 검사를요. 박준혁은 한참을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하지만 조심해라. 이미 20년 넘게 너 없이 살아온 아이야. 지우는 사립 탐정을 통해 지연이의 머리카락을 구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과 함께 검사를 의뢰했다. 일주일간 기다렸다. 그 일주일이 1년처럼 길었다. 결과가 나왔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친자 확률 99.99%.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김지연은 자신의 딸이었다. 23년간 모르고 살았던 딸. 그는 서류를 꽉 쥐고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 지연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서유진은 이 모든 과정을 감시하고 있었다. 사립 탐정을 통해 DNA 검사 결과까지 알아냈다. 그녀는 분노에 떨었다. 정말 지훈 씨의 딸이었어. 유진은 결단을 내렸다. 이대로 두면 지훈은 진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막아야 했다. 그녀는 재단 이사회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전무 박지훈에게 숨겨진 사생아가 있다. 병원 청소부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다. 소문은 재단 전체로 퍼졌다. 임원들이 수군거렸다. 주가가 흔들렸다. 박준혁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전무? 한 이사가 지훈을 추궁했다.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사실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이사들이 고함을 쳤다. 이건 재단의 치부다. 당장 해명하시오. 조용히들 하시오. 박준혁이 책상을 쳤다. 내 아들이 23년 전에 사귀던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가 문제요? 이제라도 책임지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 여자가 병원 청소부라는 겁니다. 우리 재단의 이미지가. 이미지? 그게 중요합니까? 내 손녀가 23년간 고생하며 살았는데. 박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같은 날 한지연은 아르바이트를 위해 재단 건물 근처 카페에 왔다. 그리고 우연히 엄마가 재단 로비에 들어가는 모습을 봤다. 엄마, 여기는 왜? 지연은 호기심에 로비로 들어갔다. 엄마는 40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지연도 따라 탔다. 40층.
회장실 앞 복도. 지연은 숨어서 지켜봤다. 그리고 들렸다. 안에서 큰 소리가. 김지연은 제 딸입니다. 지연은 얼어붙었다. 무슨 소리지? 저 목소리는 누구지? 내 손녀가 23년간 고생하며 살았는데. 손녀? 지연은 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틈으로 안을 봤다. 그리고 그 남자를 봤다. 박지훈 재단 전무. 지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저 사람이 내 아빠? 회의가 끝나고 문이 열렸다. 진이가 나왔다. 그리고 복도에서 지연과 마주쳤다. 지연아, 엄마, 지금 무슨 일이야? 진이는 말문이 막혔다.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저 사람이 내 아빠야? 진이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지연은 주저앉았다. 왜 말 안 했어?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잖아. 지연아, 엄마가 설명할게. 그때 지훈이 나왔다. 지연은 그를 노려봤다. 당신이 박지훈. 지연아, 가까이 오지 마세요. 지연이 뒤로 물러섰다. 23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엄마랑 저를 버리고 어디서 뭐 했어요? 재단 전무로 잘 살았나 봐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엄마가 밤낮 없이 일하고 청소하고 아플 때도 병원 못 가고. 그동안 당신은 뭐 했는데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전 당신 같은 아빠 필요 없어요. 이제 와서 나타나지 마세요. 지연은 엘리베이터로 뛰어갔다. 진이가 뒤따라갔다. 지우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박준혁은 복도에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봤다. 가슴이 미어졌다. 23년 전 자신이 지훈에게 정략 결혼을 강요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는 조용히 진이를 찾아갔다. 진이는 병원 계단에 앉아 울고 있었다. 진희 씨. 진이는 고개를 들었다. 박준혁은 그녀 옆에 앉았다. 제가 몰랐습니다. 23년 전에 제가 지훈이한테 결혼을 강요한 게 이렇게 큰 상처를 남길 줄은.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 잘못입니다. 회사만 생각하고 아들의 마음은 몰랐어요. 그래서 당신도 지훈이도 지연이도 모두 상처받은 겁니다. 박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도 당신은 저를 구해줬어요. 제가 누구 아버지인 줄도 모르고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진이는 눈물을 닦았다. 저도 이제 손녀가 생겼습니다. 뒤늦게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고 싶습니다. 지연이가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리겠습니다. 평생이라도 기다리겠습니다. 서유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언론에 제보했다. 익명으로. 준혁재단 전무 박지훈, 병원. 청소부와의 사이에서 낳은 사생아 발각. 기사가 터졌다. 재단 주가가 폭락했다. 기자들이 병원 앞에 몰려들었다. 진이와 지연은 숨어야 했다. 박준혁은 분노했다. 그는 즉시 범인을 찾았다. CCTV를 분석하고 통화 기록을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서유진을 불러들였다. 유진 씨, 당신이 제보했습니까? 유진은 부정했지만 증거가 명확했다. 왜 그랬습니까? 지훈 씨가 저 여자한테 가는 게 싫었어요. 유진이 울먹였다. 전 10년을 기다렸어요. 지훈 씨를.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저 여자 때문에. 그래서 내 손녀를 상처 입힌 겁니까? 박준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당장 짐을 싸시오. 재단에서 나가시오. 유진은 쫓겨났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언론은 계속 보도했고 진이와 지연은 괴로워했다. 6개월이 흘렀다. 언론의 관심은 사그라들었다.
박준혁은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지연을 손녀로 인정했다. 재단은 진이를 위한 간호사 재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녀는 20년 만에 다시 간호사 면허를 되찾았다. 지연은 여전히 지훈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났다. 어색하지만 조금씩 거리가 좁혀졌다. 어느 날 지연이 조용히 물었다. 엄마, 그 사람 정말 우릴 버린 게 아니었어? 응.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었던 거야. 그래도 변명은 안 되지만. 지연은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다. 다음 주 생일인데 같이 밥 먹을래? 진이는 놀랐다. 지연이 처음으로 지훈을 초대한 것이었다. 생일날, 네 사람이 작은 식당에 모였다. 박준혁, 지훈, 진이, 그리고 지연. 케이크에 촛불을 켰다. 지연이 소원을 빌며 중얼거렸다. 우리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지훈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진이는 딸의 손을 잡았다. 박준혁은 미소 지었다. 23년이라는 긴 시간이 만든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천천히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날 밤 빗속에서 시작된 기적은 이렇게 조금씩 현실이 되어갔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함께 남겨주세요. 조금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